지난달에 이어서 또다시 한인업소 텐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는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국 수사관들은 동일 수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의도적인 방화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옐로우 단계에서도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은 오픈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지난달 기대 인플레이션 비율이 3.4%까지 올라갔습니다. 8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600 추가 지급안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지사는 지급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지난달 기대 인플레이션 비율이 3.4%까지 올라갔습니다. 8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독 리포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업소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일에도 히스패닉 여성이 한인업소 텐트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났습니다. 이번에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방화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타운 내에 유명한 한인업소만 노렸습니다. 먼저 이삼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새벽 1시에 가까운 시간, 한 남성이 라이터와 종이박스를 들고 한인식당 앞에 있는 텐트로 다가섭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라이터를 꺼내 박스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했든지 텐트 주변 나무에까지 불을 붙입니다. 한 5분에 걸쳐서 이걸 태우는 거예요. 불을 지른 이 남성은 불길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다시 돌아와 확인하듯 불을 다시 더 크게 지릅니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용의자는 20에서 30대로 보이는 히스패닉 남성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박스까지 갖고 왔다는 게. 그다음에 CCTV 보면은 가다가 다시 와서 옆에다 불을 또 지피잖아요. LA 한인타운 유가 킹슬리 북은 한인 바베큐 식당에 오늘 새벽 불길이 치솟아 소방차들이 출동해 긴급히 진압했습니다. 방화범이 텐트에 지른 불은 나무와 식당 입구까지 옮겨붙어 하며 터면 큰 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저는 방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것처럼 나무는 시커멓게 탔고 불이 전선으로 붙으면서 합선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 초진압을 위해 건물 일부를 부수고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지난달 1일 한인타운 벌먼북은 한인식당의 텐트에서 발생한 방화범과 수법이 동일한 점을 수사당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They did request an investigator to respond, and an investigator was assigned. The LAPD was also notified. The fire burned for a total of 20 minutes until it was fully extinguished. 인근 주민들은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다민족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데라 갖고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걸 현장에서 보게 되니까 좀 마음도 착잡하고 약간 이렇게 불안한 마음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소방국과 경찰국은 이딴 한인타운 업소 방화 사건의 공조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이딴 한인업소 방화 사건에 대해 소방국 수사관들은 동일한 조직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정 시간대에 한인업소만 노렸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20-30대로 추정되는 히스패닉 남녀이긴 하지만 방화 수법은 동일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한 유명 식당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라티노 남성 용의자는 야외 영업용 텐트를 목표로 불을 질렀습니다. 지난달 초 발생한 방화 사건도 라티노 용의자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용의자는 여성이었지만 식당의 야외 영업용 텐트를 노린 점은 동일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장사가 잘 되는 유명 한인 요식업소들을 노린 것도 의심스러운 점입니다. The ethnicity of the person is certainly an issue, but that's not the primary. It's considered. But yes, things that are physically near each other, that's the first consideration. Does it have to do just with restaurants? Does it have to do with insurance companies? Is it just tents? They look for anything that ties them together. LA 소방국은 같은 조직이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생한 방화 사건이 보다 철저히 준비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리 도구를 가져와 철책 너머의 텐트에 방화한 점 등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And if it determined to be something, as you earlier mentioned, a hate crime or something like that, they look to investigate that oftentimes when the person would be interviewed. Where everything's considered, and there are people who commit arson, there are serial arsonists, there are people of groups that do things. 이제 겨우 요식업계의 숨통이 트인 상황에서 잇따른 방화로 한인업주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된 가장 낮은 방역 단계인 옐로우 단계. 코로나 제한이 사실상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내 노래방이나 나이트클럽은 오픈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가장 취약지역인 가라오케나 나이트클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가 밀집된 한인타운 지역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윌셔길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SNS와 웹사이트에도 우리가 돌아왔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밀착해 있는 사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우려스럽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젊은 층으로 거리 두기는 물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I was walking around Wilshire after dinner around 10 with my doggies, and I just saw so many people in the club waiting in line, and honest to God, there were not that many people wearing masks. So I was really worried because I thought we were still going through COVID. LA 카운티 내 나이트클럽 운영 아직 엄연한 불법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방역 기준이 옐로우 등급으로 낮아졌지만 나이트클럽과 노래방은 아직 영업이 금지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리 두기는 물론이고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은 재확산의 온상지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한인타운을 보건국은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보건국은 환경보건국과 협력해 합동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1년 후에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3.4% 이상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예상입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3.4%.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3월 3.2%에서 0.2% 증가하면서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300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됐습니다. 3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비율은 3.1%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수요가 급증하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의 향후 1년간 상승률 예상 중앙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 렌트비도 향후 1년간 상승률 전망도 9.5%로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수입 증대에 대한 기대는 연령대와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감소해 4월 중앙치로 2.4% 상승했습니다. 지출 증대에 대한 기대는 지난 4월 중앙치가 4.6% 상승했습니다. 가솔린 가격은 1년간 상승률 예상치가 9.2%로 나타났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600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주지사가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지사는 소득 기준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000억 규모의 캘리포니아주 경기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경기부양안에는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119억 규모로 지급 대상도 중산층까지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만약 연수입이 $75,000 미만이면 $6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 가족일 경우 $500가 추가 지급돼 최대 $1,100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가운데 80%가 수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부양안은 주정부 예산에 $757억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서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식시장 호황과 부유층 세금 증가로 늘어난 세수에다
260억 달러 규모의 연방지원금까지 추가됐습니다. 이번 현금 부양금 지급은 뉴섬 주지사가 발표할 5가지 경기 부양안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조만간 주의의 승인을 거쳐 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업무 복귀나 일자리 제한을 거부하는 실직자는 더 이상 연방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직장에 복귀하라는 회사의 지시나 일자리 제한을 거부하는 실직자들에게는 더 이상 연방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당 $300의 연방 실업수당이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들어 공화당 주지사들은 연방 실업수당을 더 이상 대신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잇따라 발표해 왔습니다. 네, 백신 접종 비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마스크 착용 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우치 전염병 연구소장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은 ABC 방송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할 때가 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접종자는 붐비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파우치 박사는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함에 따라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앞으로 1년 뒤면 미국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영국도 코로나19 봉쇄 규제를 한 단계 더 완화하면서 중등학교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대면 수업도 허용했습니다. 다만 존슨 총리는 여전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doesn't mean we can suddenly throw caution to the winds. We all know that close contact, such as hugging, is a direct way of transmitting this disease. 존슨 총리는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다음 봉쇄 완화일에는 1m 이상 거리두기 규정도 없어질 수 있다고 말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다음 달 전까지는 한국이 미국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을 백신 생산 흡으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입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미국 정부의 국내용 백신 비축 물량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면 미국 백신 업체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백신과 원료의 수출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 달 전까지 코로나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를 접촉하여 6월 전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mRNA 백신 생산의 아시아 허브로 한국을 활용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톰 프리든 전 CDC 국장과 접촉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mbassador Lee called to discuss vaccine supply and vaccine availability and was inquiring about how Korea might be able to be best positioned with concepts of a hub.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백신 제약사 CEO와 접촉은 아직 잡혀 있지 않지만 백신 조기 공급 방안과 백신 허브국 구축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잘 접수했다고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촉에 응할지는 북한의 고위급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미 남동부 지역을 담당하는 거대한 송유관 시설이 마비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전문 해커 조직들의 공격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지역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습니다. 김정은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뉴욕입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에서 동부 뉴저지까지 약 9,000km에 달하는 미국 최대 송유관의 운영이 벌써 나흘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킹 범죄 조직의 랜섬웨어 공격에 일부 컴퓨터 시스템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Colonial chose to shut down its pipeline operations as a precautionary measure and to ensure that the ransomware could not migrate from business computer systems to those that control and operate the pipeline. 최근 일부 송유관은 가동을 재개했지만 주요 라인들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 송유관을 운영하는 회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사는 이번 주말까지 운영을 재개하는 게 목표라며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선 한때 유가가 폭등하며 국제 유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콜로니얼사의 조기 복구 계획 발표에 안정세로 돌아선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My administration will be pursuing a global effort of ransomware attacks by transnational criminals who often use global money laundering networks to carry them out. 미국의 휴가철이 곧 시작되는 만큼 복구가 지연된다면 국제 유가도 크게 출렁일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개막을 반대하는 일본 내의 여론이 60%를 넘었습니다. 국제올림픽 조직위원장까지 일본 방문을 연기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만이 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도쿄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다음 주 바흐 IOC 위원장의 일본 방문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오는 17일 히로시마에서 성화 봉송 행사에 참석한 뒤 다음 날 스가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쿄 등의 코로나 긴급 사태가 이달 말까지 연장된 데다 올림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면서 방일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60% 가까이 나왔고 지난 5일 시작된 올림픽 개최 반대 서명운동에 찬성한 인원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 주경기장 앞에서는 어제 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본 의회에서도 코로나 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지만 스가 총리는 개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感染急増のステージ3、感染爆発のステージ4、その時にもオリンピックはやるんですか？選手は大会関係者の感染対策をしっかり講じ、安心して参加できるようにするとともに、国民の命と健康を守っていく。 이미 개최 비용으로 10조 원 넘게 써버린 데다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의식한 자존심 경쟁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미얀마 사태가 일어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현재까지 800여 명이나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무기력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탱크로 짓밟은 미얀마 쿠데타가 석 달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비에 끌려간 저항 시인은 잔인하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나의 사람들은 총을 맞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실을 던지는 것뿐. 그들은 머리를 쏘지만 가슴 속 혁명은 알지 못한다. 미얀마 군부의 총칼에 시로 맞서온 저항 시인 캐띠가 장기가 모두 적출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군부에 끌려간 지 이틀 만입니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9년 전 시인으로 전업한 캐띠 시인은 쿠데타 이후 줄곧 시민투쟁을 독려하는 시를 써왔습니다. 지난달 24일 쿠데타를 주도한 미나웅 흘라잉이 참석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폭력 즉각 중단과 특사 파견 등 5개 조항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군부의 잔혹한 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도의 라오칸 회지 알롱고 아짬파 오수냐피 땀마 지냐라이디 오게타 아짬파무 달펴이보 회후 포뼈 바시와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숨진 시민은 최소 780명, 체포된 이들도 4,900명에 이릅니다.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전 세계인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미얀마 군부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제재는 공회전만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반군부 진영으로 속속 모여들며 자체적인 무력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쿠데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미얀마의 경제는 뒷걸음치고 있고 국민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 유엔 개발 계획은 내년 미얀마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빈곤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표범 3마리가 탈출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한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해명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항저우시의 동물원 얘기입니다. 송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숲속에서 수색견들이 표범 한 마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항하던 표범은 마취총을 맞고 난 뒤 생포됐습니다. 중국 항저우 야생동물원에서 최근 2살짜리 표범 3마리가 탈출했습니다. 2마리는 포획됐지만 아직 1마리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마을엔 안전경보가 내려졌고 헬기와 무인기까지 동원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1일부터 동물원 인근에서 배회하는 표범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동물원은 표범 탈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목격담이 이어지고 신고를 받은 당국이 조사에 나서자 지난 8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어린 표범이라 공격성이 약하고 괜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까 봐 제때 공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표범은 위험한 맹수인데 어리다고 고양이 취급해도 되냐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丢了豹子还瞒报，他们丢了的不仅仅是豹子，更有自己应尽的本分。 항저우시 당국은 조사 결과 표범들이 지난달 19일 작업자들이 청소하던 도중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3주 가까이 탈출 사실을 숨긴 건데 동물원 측은 이달 초 노동절 연휴 기간 관광객 입장을 위해 직원들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동물원을 임시 폐쇄하고 법인 대표 등 5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인타운업소에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뻔한 방화였습니다. 유명한 한인업소만 노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방화였습니다. 이 30대로 보이는 히스패닉 여성과 남성, 왜 유독 한인업소를 겨냥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서방국가 경찰은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서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인업소를 노린 이딴 방화 사건 용의자, 간단한 제보 한 건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